자, 이번 장에는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에 대한 장이에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온결합을 했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한 전자의 이동에서 양전화 음전화를 띠게 되고 그에 대한 결합 100% 무엇이다? 화합물로 존재한다라고 배웠죠. 간단한 정수비 실험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온식이었고요. 오늘 시간에는 공유결합에 대한 걸 먼저 배우게 되거든. 자, 먼저 공유결합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에요. 비금속 원소 간 화학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역시 원리는 서로 전자를 공유하고 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한 거죠. 공유 결합은 그래서 전자를 공유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다 보니 비금속끼리 결합하게 되는 그 상황이 원소도 가능하고요. 화합물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화합물만 가능했잖아. 얘는 원소도 화합물도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 이 아이들은 원소와 화합물로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전자를 서로 주고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공유 결합 물질 속에는 뭐가 존재하면 안 된다가 더 중요한 거냐? 금속 원소가 존재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 다음 공유 결합 물질 중에 봐라.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한 애들. 가능한 아이들을 우리는 분자라고 불러요. 분자. 몰레큘러. 그러면 불가능한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네. 이런 애들은 연속적 결합이라 해가지고 C, SiO2 요 두 가지는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원자 결합 물질 혹은 공유 결정 이런 식으로 부르고 얘들은 분자라는 말을 쓰지요. 공유 결합은 그래서 이 단원 3단원이 끝날 때까지 얘는 주 메인 결합이에요.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유 결합을 이제부터 우리는 나타낼 건데 어떤 원자 모형을 이용하냐? 자, 원자 모형 두 개를 이용할 거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는 모형은 보호 전자껍질 모형이에요. 얘가 주로 이 장에서 많이 나오거든. 보호 전자껍질은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면 주기를 알려줘요. 족을 알려줘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원자 번호도 알 수 있고 원자도 다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만 해도 얘 몇 주기라는 거예요. 일단 2주기 원소예요. 그 다음 봐요. 여기는 바닥 상태니까 전자가 두 개 채웠고, 자,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4개. 몇 족이다? 4족. 족은 14족이 되는 거죠. 물족? 그래서 6번 탄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하고 족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해 갔죠? 그러면 보호 전자껍질 모형이 아닌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분자 오비탈을 설명할 때 많이 쓰거든요. 얘들은 최각의 전자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를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를 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주기를 알 수가 없고 족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봐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얘는 몇 족이다? 1족이거든요. 얘가 1족입니다. 1족이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럼 봐. 1족이면 누구다?
수소고요. 아, 2주기면 누굴까요?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를 출제자가 알려주지 못하면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출제자가 주기는 알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금속이고, 쏘리. 비금속이죠. 비금속이고,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동일한 화학적 성질을 갖지 않죠. 네. 알겠습니까? 그 주기를 반드시 줘야 된다. 우리는 이 두 개를 번갈아 쓸 거고, 지난 시간에 다원자 이온에서 제가 보호 전자껍질 모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전자 점식에 대한 표현이니까 여기 잘 한번 보세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 저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쓰면서 식을 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페이지 169쪽, 그 다음에 거기까지 넘어가면서 전자 껍질목에서 루이스 전자 점식은 잘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합의 극성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근데 같이 보여주긴 할 거예요. 자, 먼저 수소를 한번 보세요. 수소. 1번 수소는 보호 전자 껍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쪽 수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비금속이 만납니다. 두 비금속이 만나게 되면 얘가 서로 전자를 뭐한다? 공유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쪽 전자, 다른 한쪽 전자.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보세요. 전자 점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를 거예요. 공유 전자 쌍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헬륨의 전자 배치, 얘는 역시 헬륨의 전자 배치. 그 공유 전자 쌍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걸 뒷시간에 가면 요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요렇게. 이런 걸 구조식이라고 그래요. 공유전자 한 쌍을 선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얘는 뭐라고?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보호 전자 껍질 모형으로 주기 때문에 얘가 누구다라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점점점 간편하게 가면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표현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더라도 놀라지 말라고요. 알겠죠? 전자 점식으로 이제 극성에 가서 배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공유 결합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 68쪽에서 69쪽까지 갈 동안 얘들이 왜 이중결합하고 얘들이 왜 삼중결합합니까? 이건 뭐죠? 사실상 여러분들은 여기서 결합 구조만 보고 전자쌍이 몇 쌍이고 뭐가 몇이다라고만 보면 되지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이 장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자, 공유결합은 왜 하냐?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한 거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공유 결합을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있는 애는 몇 주기 원소고요? 2주기 바닥 상태니까 얘는 몇 쪽일까요? 14주 14쪽이면 여기에 만약에 수소가 결합한다면 몇 개가 결합할 거냐는 거죠. 어차피 4개 수소를 해도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니까요. 맞죠? 네.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안쪽 탄소도 8개가 돼버리고 주위에 수소도 2개가 돼버리니까 이런 애들이 바로 CH4라는 분자 구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애를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구조식으로 그리면. 공유전자가 몇 쌍 보여요?
네 쌍. 4쌍이라고 선의 숫자만 세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일 결합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존재합니다 라고 보여준 게 누구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분자식으로 O2를 한번 그려볼게요. O2라고 하면은 2주기 원소예요. 2주기 원소. 2주기. 물론 또 다른 쪽에 2주기가 있겠죠. 둘이 공유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도 6개, 얘도 6개를 갖고 있는데 왼쪽 탄소에게 제가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에요. 오른쪽 탄소를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게 안정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결합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구조식으로 그리게 되면 오.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이런 걸 다중결합이라고 그래요. 얘를 이중결합이라고 부르면서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고 두 쌍. 2쌍 있고 비공유가 몇 쌍 있다? 총 네. 4쌍 있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 두 개씩 하나로 해요. 쌍이냐고 물어봤잖아. 쌍. 2개가 한 쌍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봅시다. 얘 몇 주기 원소입니까? 2주기. 얘는 몇 주기 원소일까요? 2주기. 얘는 몇 주기 원소죠? 1주기. 자,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심에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죠. 봐요. 노란색이 가운데 있는 애 거예요. 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어요? 4개. 이거 탄소입니다. 2주기, 14주기니까. 맞죠? 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 그려볼게요. 얘는 몇 쪽이에요? 5조. 15쪽이 되겠죠? 네. 누굽니까? 7번 질소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몇 쪽일까요? 1족이죠. 1족, 1족. 수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 시아나산이라는 애예요. 그럼 얘는 공유전자 몇 쌍 있어요? 뭐야? 4쌍이죠? 선이 4개니까. 네. 요거 보면 쉽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럼 비공유는요? 한 쌍. 한 쌍이 있는 거죠. 볼 수만 있으면 돼요. 이걸 구조식으로 그리고 전자전식으로 돌려 하는 거는 이제 결합의 극성에 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분석만 하는 거예요. 분석만. 그렇군. 자, 전자 껍질 모형으로 그렸더니 주기하고 족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더라. 이런 거죠. 이게 지금은 분석한다고 그러지만 분석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합의 극성 가서 제가 세세하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 이게 눈에 들어와요. 알았어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루이스 전자 구조식이라고 부르는데 다만 선이 무슨 전자쌍의 숫자고 공유 전자쌍의 숫자고 요 점 2개는 비공유 한 쌍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독립적인 입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봅시다. 여기에 금속 보여요? 안 보이고 여기 보여요? 없고 여기도 없지요. 이런 애들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해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원소잖아요. 이건 화합물이고요. 네. 공유결합은 원소와 화합물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거. 무슨 원소가 없다? 금속 원소가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구분을 할 때. 자, 이렇게 공유결합은 단일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고 삼중결합이 있어요.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의문이. 무슨 의문이냐? 이런 의미를 줄 수 있어요. 탄소는 여러분, 탄소 봐봐요. 보전자 껍질로 그리니까 이렇게 그렸지만 여러분 탄소 혹시 홀전자수 몇 개인지 알아요? 질소가 3개예요. 탄소는 홀전자 몇 개죠? 4개. 그렇죠. 2개입니다. 홀전자는 3개가 최대죠. 그러니까 2개밖에 없는 아이가 얘가 어떻게 이렇게 홀전자가 4개가 됐지? 라고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들지 않습니다. 예, 들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똑똑한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저는 거죠. 똑똑합니다. 버리고요. 일단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이제 차근차근 배워야 될 시기. 지금은 공유결합이 이런 거야만 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과 결합 이론. 우리 6번 탄소가 바닥 상태로 쓴다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밑에 오비탈을 채워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요게 1s고 요게 2s고 요게 2p입니다.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파울리 베타 규칙에서 이렇게 채워진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홀전자 두 개입니다. 네. 이거는 안정한 바닥 상태의 전자 구름 형태고요. 외부에서 다른 비금속 원소가 다가해 와서 결합을 하게 되잖아? 그럼 구름끼리 충돌하겠죠? 그럼 구름이 재배치가 돼요. 구름의 배열이.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원자과 결합 이론이에요. 이렇게 되면 요렇게가 최각의 전자잖아요. 항상. 그죠? K 껍질에. 얘들이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똑같게 4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 4개가 재배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배치를 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S 오비탈이고 나머지 3개는 P 오비탈이니까 sp3 혼성을 한다라고 원자과 결합 이론을 말합니다. 어렵다. 결합할 때 이렇게 된다고. 이거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만들어요. 이 설명을. 여러분 폴링은 뒤에 가서 전기 음성도로 여러분들 다시 배우는데 이렇게 어떤 물질이 형성될 때 원자의 전자 구름은 이런 재배치를 이루어서 결합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런 분자들의 결합각이 나와서 얘는 극성, 얘는 무극성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자, 내용은 되게 어려워요. 분명히. 저게 뭔 소리예요? 나중에 알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다 이해는 시켜줄 거예요. 이게 뭔지. 근데 여러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런 거 안 배워요. 그러나 알아두는 게 좋다는 거죠. 화학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왜 얘들은 이렇게 홀전자가 2개밖에 안 되느냐고 이렇게 4번 결합을 하지? 결합자수 왜 4지? 이런 것에 의문을 갖는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혼성 오비탈을 겪어서 얘들이 이런 배치를 가지고 결합을 한다. 그래서 물론 결합의 극성에 가서 선생님이 결합을 배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루이스 전자점식 그려줄 때 얘가 sp3도 하고 2도 하고 이거 왜 얘를 sp3라고 얘를 왜 sp2라고 하는지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왜? 이 이론은 이미 받쳐줬고 그거대로 과학자들이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자네 남자 여자? 자, 이 친구가 여자라는데 의의가 있어요? 반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초부터 이런 사람들을 여자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여자라고 부르면 웃겠죠? 그죠? 그럼 외계인한테 설명을 해봐. 얘가 왜 여자인지. 어려워요. 얘가 왜 여자인지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끼리는 알아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그래서 SP2, SP3는 보고 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읽기만 있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원리 때문에 지금 이런 결합이 이루어진다고만 봐주세요. 자, 공유 결합은 결합 구조식을 이렇게 써주잖아요. 공유전자 2쌍에 비공유 4쌍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공유 몇 쌍 있을 것 같아요? F2는? 일단 얘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그렇죠. 2주기 원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얘가 몇 쪽이냐고요? 9번인데 2 빼면 17조 원소입니다. 그럼 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죠? 7개. 그래서 왼쪽 플로린에 7개가 이렇게 있고 하나 보면 오른쪽 플로린에 전자가 또 7개가 이렇게 있겠죠. 자, 공유 전자 몇 쌍에? 한 쌍에 비공유 몇 쌍? 6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네. 그럼 질문. 잘 보세요. 여기 공유 전자 몇 쌍이 됐어요? 2쌍. CF예요? 예. 아이 뭐야. 아. 잘 보세요. 요 자리에 플로린을 넣으면 되죠? 4쌍. 그럼 4쌍에 비공유는 몇 쌍 있을까요? 12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지금 이해했으면 되게 똘똘한 거라고 지금 상황은. 알겠습니까? 던집시다. 던져버리고 좀 끝내자. 사랑은 그냥 똘똘하네. 됐죠?
그럼 이런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169조 밑에 보세요. 자, 이런 공유결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 자, 뭐 이온결합과 똑같거든요. 해석은 요거를 보겠습니다. 일단 공유결합이라 함은 먼저 비금속 원자들 간의 결합인데 우리는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두 원자 간의 결합에서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제가 에너지 변화를 일단 써줄게요. 자, 세로축이 에너지의 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반응물이라 할게요. 얘를 생성물이라 할게요. 근데 벌써 반응물이 누군지 생성물이 누군지 알기도 전에 에너지가 차이가 생기죠. 네.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에너지 차가 생기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높은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로? 낮은 에너지로 진행이 됐구나. 이게 진행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응의 진행 방향. 그럼 요 차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다? 방출되겠다라는 거죠. 방출되겠다. 아시겠어요? 이거 말 그대로 발열이거든요. 이거 발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여기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수소 분자 하나가 있다. 그때 방출되는 저 에너지는 결합하는 거잖아요. 이걸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무슨 에너지라고? 결합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를.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역반응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럼 끊어지는 거니까 이거 무슨 에너지? 해리 에너지라고 그래요. 해리. 끊어진다는 표현으로 화학 변화니까 결합 에너지와 해리 에너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통칭해서. 네. 자, 그러면 이런 에너지 준위를 따를 거고요. 두 번째요. 자,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사이에 그냥 정전기적 전기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인력과 뭐가 존재한다? 반발력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인력이라는 건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고요. 왜? 질량을 갖는 물질은 모든 물질을 서로 당긴다고 해요. 만유력이잖아요. 그죠?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서로 당깁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있고요. 반발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온결합에서 배웠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발력이 뭐였습니까? 전자구름과 전자구름, 핵과 핵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이 둘이 모두 존재한다는 거죠. 모두 존재를 하는데 이게 전기력이라는 거예요. 정전기력. 그럼 거리가 가까워지면 점점 세지겠죠. 네. 그때 공유결합은 서로 결합하는 건데 인력과 반발력 중에 누가 도움을 주고 인력이 도움을 줄 거고 누가 방해를 할 거예요. 반발력이 방해를 하겠죠. 그걸 하나의 그래프에 다 나타낸 게 이겁니다. 자, 여기서 0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세로축이 에너지 준이고 요 가로에 있는 밑에 있는 게 핵간거리예요. 핵간거리. 여러분 그 교재에 써있는 대로 표현해 줄게요. 여기에 EH라는 수소 원자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보세요. 요렇게. 자, 이게 에너지 변화입니다. 화학에서는 에너지가 어떨수록 안정하다? 낮을수록 안정하다. 그래서 요 지점이 이 수소 원자의 결합 에너지라 해서 여기를 436 kJ/몰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봐요. 요게 반응물의 에너지 준이거든요. 이거는요. 생성물 에너지 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학 2에 가서 배우겠지만 알 수 없어요. 저걸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 반응이 진행되면서 그 차만큼의 에너지는 열량계나 혹은 헬스의 법칙이나 결합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 뭐냐?
0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를 0으로 놓은 거야, 그냥 0으로. 그러면 요건 또 무슨 의미죠? 요거. 요 차가 436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저건. 0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제 반응물의 에너지는 모르겠지만 0으로 출발했을 때 436만큼만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럼요, 요때의 거리가 얼마인가 봤더니 요렇게 써있어요. 피코미터라는 단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인력은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인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봤죠? 이온결합력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가까울수록 센 거죠. 가까울수록 세고요. 반발력은 어떻게 될까요? 반발력은 역시 세져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커져요. 반발력은. 왜요? 불안정해지잖아요. 불안정해. 방해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파란색을 따라가요? 빨간색을 따라가요? 파란색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는 인력이 우세한 지점이고, 얘를 기준 안쪽으로 들어가면 누가 우세하다고요? 반발력이 우세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점은 무슨 점이다?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온결합에서 선생님이 보여줬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획간거리로 줬을 때 요 지점을 내려 그으면 세로축을 힘으로 놓잖아요? 그러면 요게 인력 그래프면 요게 반발력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4 피코미터 바깥이면 누가 우세하고? 인력이 우세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반발력이 우세한 거다. 그럼 요 지점은 뭐냐?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이런 거요. 0이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합력이 0입니다. 이거는 물리학에서 쓰는 말이고, 얘는 작용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화가 되는 지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요 자료를 통해서요. 첫 번째 우리는 뭘 얻어내느냐? 수소, 원자, 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 이걸로. 자, 원자 반지름은 뭐 원자 번호가 크면 줄고 또 같은 쪽에서는 크고 이렇게 외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원자 반지름의 정의를 보면 단일 공유결합 핵강거리의 2분의 1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단일 공유 결합인데 이게 핵간거리의 2분의 1이 바로 원자 반지름입니다. 그럼 얘는 저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다가 이게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H2의 결합 에너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다? 이거다. 1몰이 436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저 그래프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냥 수소의 결합 에너지와 원자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선 더 이상 안 나와요. 다만 조심할 거, 요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이다. 요 지점은 뭡니까? 반발력이 우세하다만 알아둬야 돼요. 0?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0이니까 최소의 결합 거리인가? 아니에요. 0은 그냥 반응물의 에너지를 0으로 잡았을 때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지점은 그냥 반발력이 최대가 되는 우세한 지점. 여기는요. 인력이 우세한 지점이라고만 표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 170쪽 넘기세요. 이제는 공유 결합
물질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 공유 결합 물질 중에 독립적인 존재가 가능한 입자가 누구였어요? 분자였고, 불가능한 애들은 누구였죠? 원자거든요, 원자. 분자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럼 이들이 작용하는 힘이 누구냐? 얘는 분자가 힘이에요. 얘들은 공유결합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분자는 공유결합이 없나요? 있어요. 공유결합이 있는데 그 힘 말고 독립된 분자들끼리 작용하는 힘이 또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약한 힘이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고 얘는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H2O를 그려요. 이렇게 H2O. 이렇게 되거든요. 결합관이. 그럼 여기다 또 다른 H2O를 그립니다. 이렇게. 야, 이 분자들은 극성 분자라 여기가 부분적으로 음전화됐고 부분적으로 양전화됐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이런 결합을 합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되는 결합이라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애들은 저 점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봐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고요? 공유결합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이 독립성을 띠게 되면 이게 나타난다고요. 니은. 분자간 인력이 나타난다고. 의의는 뭐냐? 얘는 화학변화예요. 화학변화. 이거 끊어지면 화학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마산불, 수가산조, 수폭산학, 수이산일이 얘예요. 전기분해했을 때. 그럼 얘는 뭐냐? 물리변화예요. 상태변화라고.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이 되고 그런 얘기라고요. 결국은요. 분자들은 이 힘이 존재하고요. 원자들은 이게 없고 이 연속적인 선만 연결돼 있어요. 이런 애들이 어떤 물질들이 있느냐 여기에. 이런 애들은 드라이 아이스요. CO2죠. 그 다음에 아이오디, 얼음, 나프탈렌 이런 애들 승화성 물질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아까 쌤이 써준 거 있죠. 누구예요? 다이아몬드나 흑연, 석영이 여기다. 규산염이죠 대부분. 얘네들은 분자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얘들은 선으로 계속 연속적인 거거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물질의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매우 낮아요. 근데 얘들은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최고로 높아요. 결합력이 제일 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써있는 공유결합 물질들 성질 해가지고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뭐라 부른다? 분자결정이라 불러요. 분자결정. 이런 아이들을 뭐라 부른다? 공유결정 혹은 원자들이 입자다 해가지고 원자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분자는 분자결정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공유결합 물질들의 성질이 있습니다. 밑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온결합과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전기전도성입니다. 고체일 때는 전도성이 없어요. 역시 이온결합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얘는 액체 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전자가 자유로울 리가 있겠어요? 공유하고 있는데 두 핵이 잡고 있는데 단 하나 여기서 흑연이 있죠. 흑연은 결합 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자, 흑연은 기본적으로 탄소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탄소는 아까 결합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지. 근데 3개밖에 안 나왔잖아.
또 이 흑연은 이렇게 판상 구조예요. 판상. 흑연이나 저기 뭐, 여러분 저 흑은모 같은 거 알죠? 흑은모. 부서지잖아요. 흑연이 탄소막대기라 연필심을 쓰는 게 잘 부서지거든. 그래서 그 형태에서 보세요. 전자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야. 전자 하나가.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하나가. 그래서 얘는 전도성이 있어요. 유일한 공유 결정 중에 전도성이 훌륭해요. 전기 분해할 때 탄소막대 집어넣거든. 알았니? 얘를 제외하고는 다 없죠. 대신 여러분 수용액 상태에서 전도성이 있는 애가 있어요. 대부분 물에 녹기는 하는데 비전의 질이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수용액 상태에 있는 애가 있어요. 요 얘들은 극히 소수인데 HCl이라든가 이런 애들이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산이라고 배웠죠. 산. 또는 이런 애들죠. 암모니아. 이런 애들은 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용에 있어 전해질 역할을 해요. 이런 걸 전해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들 제외하고 대부분은 수용에 있어 전류를 통하지 않아요. 설탕, 알코올 다 비전해질이거든. 알았지? 이런 특별한 애들 빼놓고. 자, 공유결정 결합 물질들의 성질은 전기 전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녹는 점, 끓는 점, 결정이에요. 부스러짐? 여러분 결정 한번 봐. 다이아몬드. 야, 웹은 힘준다고 부서지냐? 다이아몬드 엄청 세죠. 금강석인데 안 부서집니다. 결정도 안 변하고요. 매우 단단하다는 거고. 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아까 봤죠? 분자 결정은 결정 중에 제일 약해요. 왜? 점선이니까. 근데 공유 결정은 결정력이 제일 큽니다. 이온 결정보다 더 세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특징이 있죠. 자, 페이지 171쪽 보세요. 1번 공유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봅니다. 1번 비금속 원자들 사이의 전자를 주고받아가 아니라 공유해서요. 공유해서. 아시겠죠? 주고받는 건 이온입니다. 알았어요? 두 번째,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당연히 안정한 전자 매체를 따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를 따라가요. 아셨습니까? 다음 세 번째,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원자 사이에 항상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이거 단일 결합만 형성된다는 뜻이거든. 아니야. 두 쌍, 세 쌍까지도 가능하다. 이중상품. 자, 두 번째, 물 분자의 생성 과정을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 필요하고요. 산소 원자는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공유 결합이 두 번 하는 거야. 서로 하나하나에 두 개. 그래서 수소가 관여해서 물질들이 다양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 분자에는 공유 전자쌍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분자에서는 수소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헬륨이에요. 그래서 옥텟 규칙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얘는 듀엣 규칙이란 말을 쓰고요. 산소는 옥텟 규칙이죠.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죠. 산소는. 그래서 통치하는 말로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3번 이중결합이 있는 물질과 삼중결합이 있는 물질을 찾으랬는데 이거는 지금 장에서 이걸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구조식을 써준다면 N2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질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거든. 공유 세 쌍에다가 비공유 한 쌍. 왼쪽도 8개, 오른쪽도 8개. 그러니까 삼중결합이 있는 물질은 N2. 얘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O2는요, 니은. 기억이죠? O2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왼쪽 산소 원자, 오른쪽 산소 원자가 모두 8개를 가지려면 이중결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얘는 삼중결합에 해당되는 애고요. 그 다음에 HF는 얘입니다. 그러니 얘는 이중도 아니고 삼중도 아니죠. 단일결합이에요. 이래 전자 하나씩만 공유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리을은 아까도 봤지만 시아나산이거든요. 이렇게요. 여기 삼중결합이 있죠. 그래서 얘는 삼중결합이 있는 나에 해당되겠죠. 삼중결합. 그 다음에 미음은 CO2입니다. CO2.
중심에 탄소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비공유가 있는. 그쵸? 그래서 얘는 이 중에 해당되는 거죠. 비읍은 CH4 단일 결합만 4개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4번 수소 분자가 생성될 때 원자 핵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지. 봐라. 가장 이상적 결합은 B다. 그 B일 때 74 피코미터가 뭐야? 핵강거리야. 핵강거리. 그거 반이 원자 완전임이고 그 다음 그때 에너지 436이 결합 에너지인 것만 알고 A일 때는 반발력이 우세하고 C, D일 때는 인력이 우세하다. 이렇게만 적어줘. 그러면 1번 B가 정답이고 2번 결합 길이는 74 피코미터고 결합 에너지는 436이 된다. 5번 드라이아이스와 IUD는 분자 결정이 맞아요. 독립적이니까. 그 다음에 흑연과 석영은 공유 결정이라 흑연, 석영은 분자가 아닙니다. 다음 2번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지 않아요. 분자가의 인력이 제일 약합니다. 녹립적은 매우 낮아요. X입니다. 고체에서 전도성이 없죠? 액체도 없어요. 흑연만 제외하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마지막에 결합인데 금속 결합도 마찬가지, 이온 결합과 마찬가지고 이온 결합 뒤에서 조금 언급은 나오는데 금속 결합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 금속 결합은 물론 특징은 이거지. 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다는 거야. 같은 원소라는 거야. 동일 원소야.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나와? 100% 순물질 원소로만 존재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학식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야. 화학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M. 그러니까 금속 결합은 이런 거 예를 들면 자 1번부터 20번까지 금속 원소 아는 대로 해봐. 리튬, 구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이렇게 쓴다는 거야. 어떤 차이점이 있어? 우리가 봤던 공유결합 원소는 밑에 E가 붙잖아. H2, F2, Cl2 이런 식으로. 근데 쟤는 안 붙지. 물론 안 붙는 비금속 원소도 있어. 누구냐 근데 18조. H, 헬륨, 네온, 아르곤. 근데 걔들을 볼 일은 거의 없잖아. 화학결합에서. 왜? 걔들은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의 특징에 대해서는 봐두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원리를 좀 봐두라고. 그러면 이런 금속들은 그러면 어떠한 힘으로 결합을 하는가 봤더니 중심에 양이온과 최외곽에 존재하는 자유전자 간에 전기적 인력이라는 거야. 그것도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거지. 여기서는 물리를 한 친구들은 좀 알 텐데. 물리 했니? 아이고 부끄러워. 이거 그냥 들어봐. 그 자유전자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금속들이 모이게 되면 금속이 막 앞뒤 좌우 위아래 잔뜩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들이 오비탈을 갖고 있잖아. 전자구름을. 그럼 전자구름에서도 가장 바깥쪽 전자구름이 에너지 띠로 말하면 원자가 띠야. 바깥쪽이. 근데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파울리 베타 규칙에서 이렇게 차이를 내고 서로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 그러다 보면 그냥 혼자 원자가 있을 때보다는 여러 원자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 에너지띠와 에너지띠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거든. 왜 그러냐면 너도 네가 옷을 막 껴입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애가 또 껴입고 근데 서로 겹치지 않는데 이게 막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단순한 원으로 보통 물리학에서 설명을 해. 원 껍질로만. 근데 그게 실질적인 표현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구름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전자들이 움직이면 방이 되게 많아진 거야. 막 여러 원자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리도 왔다 저리도 왔다 그러다 보면 그 원자들의 힘을 벗어날 수 있는 곳에도 오비탈이 있거든.
원자들 핵의 힘을 제어를 받지 않는 더 멀리에도 있거든. 물론 멀리 있어도 제어를 받긴 받아. 전기력이니까. 그런데 좀 더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유액 전하를 받을 수 있는 그 구름 바깥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전자는 핵의 힘을 전혀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핵에도 힘을 한편 일률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쪽 핵에 받을 때도 있고 저쪽 핵에 받을 때도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지 멋대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전자가 존재할 수 있거든. 알겠어? 그 전자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다 보면 이 전자들이 어느 원자에게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 원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전기적으로 평형이 돼야 되는 0이 돼야 되는데 그 자기전자가 자기 근처에 오면 원자가 되는 거고 걔가 벗어나면 또 양용이 되는 거야. 근데 양용이 된다 싶으면 또 외곽 딴 데 전자가 또 와. 그럼 또 중성 원자가 됐다가 또 걔가 벗어나면 또 플러스 양용이 됐다가 그럼 저 뒤에서 또 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자유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어디 속해 있지 않고. 그런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은 어쨌든 정전기적 인력이야. 정전기적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지? 요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요렇게. 이때 중요한 건 Q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유전자니까. 자유전자와 양이온. 그럼 요게 누구냐? 중심 양이온의 전하거든. 근데 이거 조심할 게 1족은 얼마니? 외곽의 전자 하나니까 플러스 1일 거지만 그치? 2족은 얼마겠어? 이렇다고. 왜? 자유전자가 더 많을 거 아니야. 2족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1족보다는 2족이 결합력이 세다. 자, 금속 결합력은 정확하게는 거리와 전하의 곱으로 나타나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결합력은 중심 양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결합력이 세질 것이다. 그래서 1족 금속보다 1족 원소보다는 2족 원소들이 크고 따라서 녹는 점이 높다라고 표현한다고. 알았어? 또 하나. 그러면 중심 양전하가 동일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무슨 얘기지? 동족 원소면 동족. 다시 말해서 알카리 금속 1족이라면 이때는 거리가 작을수록 이게 무슨 뜻이니? 원자 반지름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홀쭉일수록. 니네 비교해봐. 3번 리튬이 뚱뚱해, 11번 나트륨이 뚱뚱해. 그렇지! 이쁘다. 내 말이 좀 잘못됐나? 이쁘다 한 건 칭찬 아닌가? 쌤 원래 반대로 받았어요. 자고나더니 맛이 같구나. 11번이 뚱뚱하잖아. 그러면 결합력이 약한 거라고. 그래서 이때는 봐라.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결합력이 어떻다? 크다는 거야. 그럼 녹는 점이 높다는 거라고.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그런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중심 양이온 전하가 뭐예요? 또 11번 나트륨이 플러스 몇 가로 변해? 1가. 마그네슘은 2가. 알루미늄은 3가. 이게 중심 양이온의 전하야. 나트륨은 외곽의 전자, 최외곽 전자,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애가 하나. 마그네슘은 2개. 알루미늄은 3개. 그러면 이 3개가 움직이면 이 중심 양전하가 플러스 3가가 될 거 아니야, 얘들은. 글로 갈수록 녹는점이 높다고. 알겠어요? 이 얘기야. 자, 이런 건 좀 어려운 얘기고,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 이제 봐봐. 우리가 금속 결정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이온 결합과 구분을 잘해야 돼. 자, 내가 이렇게 쓰는 이거는 누구를 표현한 거다? 이거는 중심 양이온을 표현한 거야. 얘랑 얘랑은 같은 놈이야. 금속 결합이니까 같은 놈이야. 여기 내가 전자를 이렇게 표현해서 얘 몇 족 원소일까? 몇 족 원소일까? 1족이라고 하는 거야. 중심 양이온이 2개인데 자유전자가 한 개 한 개 있잖아. 1족이야. 그럼 여기다 내가 이렇게 그리면 그럼 몇 족 원소를 표현한 걸까? 2족. 2족이란 얘기야, 이게. 그럼 얘도 플러스 2가 되죠.
알았어? 무슨 표현인지? 이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 2가 된다고, 이렇게. 중심 양전화가. 네. 얘는 누구라고 불러, 얘를? 자유 전자라고 부른다고. 그럼 그때 봐라. 그때 봐. 전기장을 걸어. 자기장을 걸어. 누가 움직인다? 전자. 전기장, 자기장이 존재하면 잘 봐. 중심 양용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는 거야. 이동하지 않아 얘는.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음이온이 되거든. 그렇다면 얘들은 다 움직여. 음극적으로 양이온 가고 양극적으로 음이온 가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기호를 이렇게 표현해줘도 이게 금속 결합이라는 저 마이너스는 음이온이 아니라 자유전자라는 얘기야. 알았어? 마이너스 입자는. 그래서 자유전자, 전자는 이동을 한다. 무슨 극으로? 양극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물론 자기장을 걸어주냐 그럼 플레밍의 오르는 법칙에서 힘을 받아서 움직여. 이해 갔니? 그런데 잘 들어. 요즘 트렌드가 중심 양이온이 이동하는 경우가 가끔 나와. 어떤 경우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외력을 받으면. 외력을 받잖아? 힘을 꾹 받으면 얘와 얘 사이가 벌어질 수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전성, 연성이라고 얘기해. 연성이 뭔데? 그렇지. 니들이 정말 없는 거. 선생님이 엄청 갖고 있는 거. 유연성. 손바닥 가 바닥에 네. 숙여서 너 말고. 밑은 다요? 덧치. 해보세요. 참나. 환장하지 마. 야, 유연성 쩔지? 봐, 박수 치야 난리 났어. 나 천장부터. 그거 안 나겠어? 쌤 근데요 중심 양이온이 원자가 뭐예요? 아니라고 이 녀석아. 아니 전자. 아니 중심 양이온이 양 전환을 띌 거 아니야. 이쪽은 플러스 몇 가를 띄겠어. 2가를 뗄 거 아니야. 조기예요? 아니라고. 양 전환. 알아요? 자, 뭐 이 친구의 대답은 없는 걸로 그냥. 저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는 대로 있으세요. 그게 낫지. 그렇게 딴 애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딴 애들 이해했어요? 그럼요. 전화라고 전화. 양이온. 너 양이온이 뭔지 몰라? 야, 너 이렇게 되면 얘가 몇 조 원소요? 2 플러스 아, 몇 조인지를 모르는 거야? 설마? 2조. 근데 뭘? 그냥 2조를 찍어. 2족 이거잖아. 2 플러스 이게 양이온 전화라고. 13조는 뭐겠어? 마이너스면요 어떡해요? 미치겠네. 너 금속이 마이너스 뛰냐나? 아니 파나 진짜 이건.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뇌에서 한번 거쳐서 대답해. 알았어? 질문을 막 던지려고 하지 말고. 예, 그럼 채픽스 뭐라고 했다. 인간 맞으신가요? 돼지인지 인간인지 구분해주세요.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그럼 이상한 거 푹 찍고. 장진은 돼지로 파면 갔으니 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얘들아, 전성은 뭔지 알아? 너네 해물파전 좋아해? 네. 좋아해? 막걸리도 좋아하구나. 감자전 좋아해? 좋아해? 끈적끈적. 너 가만히 있어봐. 녹두전 좋아해? 안 먹어봤어요. 뭐 누가 사주면 먹을 수 있어? 그렇지. 나도 먹을 수 있어. 지금 내가 말한 해물파전, 김치전, 녹두전, 뭐 감자전 공통이 뭐야? 넓게 피는 거지. 전성이야, 전성 이게. 그래서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거야. 땡겨질 수도 있고 구리선 같이 땡겨질 수도 있고 알루미늄 포일 같이 넓게 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 갔어? 그러면 중심 양면이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 이게 전기력의 특징인 거야. 멀어진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 또 하나, 상태 변화하면 이동할 수 있어. 어떤 상태라고? 용융 상태. 용융이라는 게 뭐지? 고체가 뭘로 가는 거지? 액체. 이렇게. 이러면 중심 양면이 멀어질 수 있다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해. 여기까지 됐지? 네. 자, 이제 금속 결합 물질의 특징을 보겠어. 금속 결합 물질의 특징.
첫 번째.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자, 비교적 높아. 이게 무슨 소리냐? 얘가 화학결합 중에 제일 약해. 알았어? 화학결합 중에 제일 약하다고. 전하에 국한이 플러스 2카 플러스 이렇게 이런 게 국한되고 음전하 마이너스 1만 있고 이래갖고 제일 약해. 제일 센 게 공유결합이야. 네. 그러면 두 번째 생게 이온결합이거든? 그럼 세 번째가 얘고. 그럼 얘보다 약한 결합이 뭐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봤지? 점선으로 표현된 거. 뭐라고 했지 그거? 점선으로 표현된 거. 점성결합. 누구라고 그랬어? 그렇지. 분자간 일격 그게 제일 약하다고. 그러니까 결정으로 따지면 4개 결정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 공유 결정 제일 세. 원자 결정이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온 결정이야. 그 다음에 금속 결정이고 제일 약한 게 분자 결정이라는 거지. 이 네 가지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적 높다는 건 그냥 화학 결합이니까 그나마. 두 번째야. 전기, 열, 전도성이 좋다야. 왜 좋을까? 합쳤습니다. 이 안에 누가 존재하니까 이 열과 전기를 이동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란 말이야. 저것 때문에 얘가 이동이 가능한 거야. 세 번째, 고유한 광택이 있어. 자, 니네 내가 여기다 금덩어리 딱 보여주면 우와 할 거야 분명히.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니네가 집에도 없고 니네가 힘드니까 집안이. 그러니까 골드바를 본 적이 없잖아. 그치? 본 적 있어 너? 이랬어. 보게. 허세를 보게. 그럼 은 봤어? 은? 은은 뭐? 그거 봐. 의외로 은을 못 보고 금을 봤다고. 은도 색깔이 되게 영롱하죠. 은반지 본 적 없어요? 은반지? 있어요. 그 은을 봤다고 하는데 주장은 못해요? 근데 바가 은반지는 야, 똥덩어리를 봐야 똥 색깔을 아냐? 똥 찌끄기만 봐 똥 색깔을 알지? 아 정말 너무하시네. 오케이. 구리는 본 적 있어요? 구리? 다 이렇게 고유한 빛이 있죠. 빛이 고유한 네. 광택이 있고요. 그게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야? 자유전자라니까. 자유전자가 빛을 산란해서 그래. 알겠어요? 여러분 빛이 산란한다는 게 뭔 뜻인 줄 알아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겁니다. 빛을 받았을 때 방출한다. 광택이 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전자가 빛을 막 방출. 왜? 그 전자들도 여러분 자유전자라고 막 운동장 뛰어서 야!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에너지 껍질을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차이만큼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그게 빛으로 나오는 거야. 알았니? 근데 그 빛이 세 가지 색깔만 합쳐져도 백색 외선이 돼요. RGB. 그렇죠. 세 가지 색깔만 합쳐도 백색 외선인데 그걸 눈부심으로 보인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광택이 생기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럴까? 자유전자. 자, 네 번째. 전성과 연성이 있다. 왜? 역시 자유전자. 자유전자와 중심 양경 간의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퍼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어. 그래서 니네 CPU 알죠? CPU 컴퓨터. 네. 거기 제일 많은 분들이 누구야? 금이에요. 금. 그렇다고 집에 가서 멀쩡한 컴퓨터 갖고 긁지 말고. 그게 더 비싸요. 에? 금이 더 비싸다고요? 컴퓨터가 더 비싸죠.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 컴퓨터. 핸드폰 뭐 그지? 외국 나가서 셀로폰이라고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I'm lost 핸드폰. 셀로폰이라고. 센 경험담이죠. 노트북이라고 모르는 거 알죠, 걔들? 랩탑. 아이고. 앱타임은 뭔지 알죠? 네. 그냥 던진 거예요. 자, 금속결합 물질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173쪽 결합과 물질의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결정의 구분이라고 해봅시다. 왜? 이게 물질이거든요. 화학결합 물질 니들 몇 개 배웠어? 4개 배웠단 말이야. 얘들은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줄게. 처음에 얘들아 잘 봐. 제일 처음에 구분이 누구냐? 금속 결정과 이온 결정을 구분하는 거야. 봐라. 금속 결정과 이온 결정을 먼저 구분해. 무엇으로? 전기연도성. 전기 전도성으로. 고체
액체를 썼을 때 둘 다 있는 게 누구라고? 금속 결정이에요. 자유전자 때문에 고체일 때는 없는데 액체일 때 있는 게 누구야? 이온 결정이야. NaCl, CaCl, 2, MgO 뭐 이런 애들. 알겠어? 그러면 자 분자 결정은 있어 없어? 둘 다 없어요. 이렇게 돼. 자 원자 결정 혹은 공유 결정은 있어 없어? 둘 다 없어요. 이렇게. 하지만 있다라고 나오면 누구다? 흑연. 알겠어요? 그 다음 봐요. 두 번째. 이제 이 둘 컷했어요. 둘 컷. 얘들 구분해야죠. 알겠어요? 그거는 바로 녹는 점, 끓는 점을 보면 돼요.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잘 들으세요. 분자 결정은 매우 알았어요? 맞다. 근데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은 어떻다? 높다. 얘가 제일 높아요. 3000도씨 이상. 얘는 180도씨, 뭐 더 밑으로 마이너스로 나와. 금속결합보다. 알겠습니까? 금속결합. 부끄럽네. 금속결합 잽도 안 됩니다. 금속결합 해봤자 막 1000도씨, 1200도씨. 알루미늄 같은 거 600 몇 도밖에 안 돼요. 리튬 180. 녹는 점이. 녹는 다이아몬드 어때요? 다이아몬드. 천도. 최소 3800도씨예요. 그 니들이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훔치려고 금고 있죠. 그 철로 된 금고를 그 용접기 치금 안에 웃을 수도 있어요. 다 타갖고 CO2가 날아가. 왜요? 아니. 금은 녹아서 내려오긴 하죠. 다이아몬드는 탄다니까. 너 3800도 아니잖아요. 그. 용접기로 하면 네. 예, 4000도씨까지 올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파랗게 가스를 조절하고. 해본 적 있어요? 그럼요. 훔치려고요? 여러분 페이지 173쪽까지 끝났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174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1번 가의 이름을 쓰세요. 가는 누구다? 자유전자라고 하죠. 이게 금속결정이면 가는 자유전자입니다. 2번 금속결합은 금속 양용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정기적 인력이에요. 이렇게 말 갖고 양아치같이 문제를 냅니다. 기억니은 띄우세요. 알겠어요? 다음 2번 금속이 연성과 전성을 나타내는 까닭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금속의 전원장치를 연결하잖아요. 금속 양용은 움직이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X입니다. 이거. 금속이 전기 전도성을 띠는 까닭, 열 전도성을 띠는 까닭 다 자유전자입니다. 맞아요. 세 번째, 금속은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알루미늄 포일 뭐예요? 전성. 구리전선 연성. 이거 뭐예요? 퍼지는 성질, 늘어나는 성질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네 번째,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성이 있다가 정답이죠. 누구? 금속결합 물질이니까. X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되어도 결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말 어디에도 통하는 줄 알아요? 이온결정 소금은 물에 녹으면 이온결합이 깨진다 그대로 있다. 깨진다. 역시 머리가 깨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온결정은요 깨지게 되면 나트륨하고 염소기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염화나트륨 물에 녹이면 나트륨 금속하고 염소기체가 발생해요? 뭐 전기분해했나? 그냥 양이온 음이온이에요. 근데 여기서 깨진다 했잖아요. 깨진다가 아니에요. 결합이 깨집니까? 그대로 있다고요. 물리변화라고요. 아셨습니까? 자, 세 번째 자유전자에 의해서 열 전기 전도성이 나타난다. 맞고요. 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높은 까닭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금속 결합력이에요. 이온이 아닙니다. 이건 입자가 달라요. 다섯 번째 구리 금속 결합 염화수소 공유결합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공유결합이야. 그런데 염화수소에는 무엇도 있다? 분자간 인력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분자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공유결합, 산화마그네슘 이온결합입니다. 됐어요? 여섯 번째 전기 전도성이니까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은 없습니다. 액체나 수용액이 있어요. 됐죠? 다음 설탕 없다가 정답이에요. 설탕은 비전해질이거든. 없다. 마그네슘은요 있다 물에는 녹지 않으니까 선생님 나트륨 물에 녹더니 전기 통하는 그거 화학 변화한 거야. 알았냐?
나트륨 물이 집으로 폭발적으로 반응하잖아. 그 수소나트륨으로 화학 변화한 거야. 알겠어? 전자 이동하고. 근데 만에 하나 얘들아. 만약에 설탕 대신에 염화소소를 넣어놓잖아. 혹은 진한황산 같은 거 넣어놓잖아. 그러면 수용액에서 이따가 답이야. 전해질이니까. 알았지?